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허망함과 가족들의 불신에 태호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하다. 그렇게 다경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져만 가고 각자의 공간에서 잠 못 드는 선우와 태호. 냉랭한 태호의 태도에 다경 역시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아들에게만큼은 다정한 태호의 모습을 보며 준영을 찾아가는데,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로 복잡한 생각에 빠져있던 선우에게 늦은 밤 태호가 찾아간다. 그 결혼 후회한다고 말해주면 너도 진심을 말해줄래? 부부의 세계 김희애, 박해준의 키스의 12회 시청률도 26%를 돌파했다. 이태호는 박인규를 죽인 범인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고 여다경은 이태호의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지선우는 경찰서에 와서 그때 자신과 함께 있었다며 이태호를 도와주는데, 부부의 세계 12회 재방송. 부부의 세계 12회 다시 보기 시작할까요? 전화를 받고 표정이 달라진 지선우를 본 여범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다고 하자 지선우는 애쓴 보람도 없이 재밌게 돌아간다. 어쩌냐, 이대로 두면 사위 살인자 될 판인데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온 지선우에게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자 지선우는 이태호 때문에 왔다며 박인규가 죽던 그 시간에 나랑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자 아니라던 미면서 그러자 반지를 보여줍니다. 여다경은 경찰서에도 사람을 두었는지 지선우가 이태호를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의 세계 12회 재방송 조사를 받고 집에 온 이태호에게 협의를 벗었냐고 묻자 지선우 덕분에 벗었다고 하자 여다경은 날 살리겠다고 온 게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필 지선우란이라고 화를 내자 자신이 준영이 아빠라서 도와준 거다라며 소리를 칩니다. 민현서를 만난 지선우는 너만 나서지 않았다면 더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다고 하자 민현서는 인규가 나쁜 새끼고 최악이었지만 불쌍했다. 불쌍해서 버리질 못했다. 그런데 어제 선생님 눈빛이 그랬다. 아닌 거 다 알면서도 내가 그 자식 덮어주고 감싸줬을 때처럼 이태호한테 그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다경은 준영을 만나 내가 아빠한테 오는 건 어때라고 하자 준영은 엄마를 버리고 아빠한테 가라는 말이냐고 하니까 여다경은 뭐가 엄마를 위해서 또 너를 위해서 좋은지 생각해보라는 거다라고 설득합니다. 짐을 챙겨 나온 준영은 지선우에게 엄마가 편하게 못 사는 건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말하자 지선우는 그런 말이 어딨냐. 엄마는 너 때문에 사는데라고 하자 준영은 나 때문에 살지마. 엄마 그럴수록 나도 힘들다. 난 아빠랑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집을 떠납니다. 이태호는 여다경의 가방에서 유학에 관한 서류를 보고 준영을 유학 보내려 하는 여다경에게 화를 내면서 곁에 두고 싶어서 데려온 애다. 그런 애를 어디로 보내? 라며 유학 브로셔를 내팽개치자 여다경은 준영이 이쪽 집 저쪽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받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늦은 밤 지선우를 찾아온 이태호는 왜 나를 위해서 그런 알리바이를 대줬냐. 실은 이렇게 내가 돌아와주길 기다렸던 거 아니냐. 준영이 핑계대면서 떠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고라고 하자 화가 난 지선우는 이태호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자 이태호는 지금 나한테 안기고 싶어 죽겠잖아. 정말 아니야? 라고 물으며 지선우를 껴안고 두 사람은 키스합니다. 이태호는 나 돌아올까? 라고 묻자 지선우는 아니, 그 결혼은 지켜라고 말합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 12회 시청률은 전국 24.3%, 수도권 26.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세계는 역대 비지상파 드라마 시청률 1위 타이틀을 얻었다. 이날 박인규의 죽음으로 위기에 몰린 지선우와 이태호에게 커다란 변곡점이 찾아왔다.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서로를 내몰았던 지선우와 이태호. 숨막히는 싸움에서 벗어나 진화되지 못한 감정을 오롯이 마주한 두 사람의 키스는 거센 파장을 불러왔다. 민현서의 신고로 위기에 빠진 이태호를 구한 건 여다경, 여병규도 아닌 지선우였다. 여병규에게 이태호의 아니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이태호는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박인규 살해 용의자로 몰릴 것이 분명했다. 여다경과 여병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누구 하나 도움 청할 곳도 없이 불안에 떨었다.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선우가 나타났다. 지선우는 민현서에게 받은 이태호의 결혼 반지를 증거로 박인규가 죽던 시간 이태호와 함께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아들 이준영에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줄 수 없었던 지선우의 선택이었다. 지선우의 결정적 증언으로 사고는 자살로 종결됐지만 이로 인해 뒤틀린 관계들은 더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태호는 자신의 연락을 외면했던 여다경에게 날 살리겠다고 온 게 하필 지선우라니. 근데 다경아, 난 제니 아빠기도 하잖아. 아니야?
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비참함에 이태호는 무너져 내렸고 지선우 또한 일렁이는 수많은 감정에 사로잡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칼로 도려내듯 쉽게 끊기지 않는 부부라는 고리가 두 사람을 여전히 흔들고 있었다. 고산을 떠나기 전 지선우를 만난 민현서는 내가 왜 인규한테서 못 벗어났는지 아세요? 불쌍했다. 선생님도 나같이 되지 말란 법 없다라며 혹여 이태호를 향할 연민을 경고했다. 멀어진 이태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여다경의 승부수는 이준영이었다. 너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는 거야? 엄마라서라는 말로 설득했고 결국 이준영은 지선우를 떠나 이태호에게 가기로 했다. 아들만 바라보며 버텨냈던 삶이었기에 지선우에게 이준영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그러나 이태호 여다경과 함께 있는 편안한 이준영의 모습을 보자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거기 있으니까 어딘가 모르게 꽉 차 보이더라며 현실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고일임은 내가 보기에 두 사람 다 힘들게 붙잡고 있었다며 먼저 끊어내기를 조언했다. 이준영을 위해 또 질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지선우도 타 지역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태호와 여다경의 균열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여다경은 이준영의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태호는 분노했다. 그 다툼을 지켜본 이준영은 어른들의 싸움에 지쳐만 갔다. 한편 지선우는 떠날 것을 결심했다. 이준영의 물건을 건네받기 위해 지선우를 찾은 이태호. 서로를 인생에서 도려내고자 끝없이 달려오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증오를 걷어내고 마주했다. 지선우가 결혼에 관해 묻자 이태호는 그 결혼 후회한다고? 그 사랑도 살아보니 별거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너도 진심을 말해줄래? 라며 감정을 드러냈다. 이태호는 지선우의 진심이 궁금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경찰서까지 찾아와 손 내밀어준 이유를 묻는 이태호를 지선우는 외면하고 밀어냈다. 이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실은 내가 이렇게 돌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아니야? 라고 되물었다. 끊기 힘든 질긴 관계와 감정에 죽일 듯 노려보던 지선우와 이태호는 뜨겁게 입을 맞췄다. 극도의 분노와 후회, 증오와 연민, 그리고 아픔이 뒤섞여 두 사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박인규의 죽음을 기점으로 지선우, 이태호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부라는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도 두 사람은 남겨진 감정들을 해소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는 지선우와 이태호를 두고 저마다의 해석이 덧붙었다. 여다경은 나라까지 뜨겁게 떨어졌던 둘의 핵심에 서로를 이기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일임이 본 지선우는 힘들게 붙잡고 있는 미련이었고 손재혁이 본 이태호는 한순간에 배신이 남긴 후회였다. 박인규가 불쌍해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던 민현서는 이태호를 감싸준 지선우에게서 제 모습을 봤다. 지선우와 이태호를 묶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 설명 속의 말처럼 온통 미워하는 마음뿐이어서 다른 사람 들어갈 자리는 없었던 지선우와 이태호의 관계는 작은 불씨 하나가 던져지자 거센 불길로 번졌다. 그 불길이 두 사람을 끝까지 태우고 허무한 죄만 남기게 될지 관계 전환의 기로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높였다. 지선우와 이태호의 관계는 결혼과 사랑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사랑이라는 끈으로 얽혀진 관계는 한때의 배신으로 사소한 의심으로 금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지선우와 이태호 그리고 이태호와 여다경의 변화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여다경과의 사랑으로 지선우와의 신뢰를 무참히 박살낸 이태호는 이제 와서 지선우에게 당신한테 결혼, 사랑은 뭐였나고 묻는다. 그 풍파를 겪은 지선우는 나한테 결혼은 착각이었다. 내 울타리, 안정적인 삶의 기반, 누구도 깰 수 없는 온전한 내 것이라고 믿었다. 사랑은 착각의 시작이자 상처의 끝이었다고 답했다. 요동치는 이들의 심리를 통해 들여다본 관계와 감정의 본질은 씁쓸하지만 깊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JTBC 부부의 세계는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지선우가 이태호와 이혼한 것은 이태호의 불륜 때문이었다. 아니, 불륜 때문이라고 지선우는 믿었다. 불륜을 응징하기 위해 지선우는 이혼해야 한다고 믿었고 마침내 실행에 옮겼다. 지선우는 이혼 후 혼자가 되었지만 이태호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손재혁과 동침했지만 지선우는 그것이 사랑이나 섹스 욕망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동침 연출했다. 추가 동침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어떠한 동침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단 한 번의 동침조차 이혼 전 사건일 뿐이다. 외도한 남편에 대한 복수의 성격이 강했다. 동료 의사 김윤기는 이혼한 지선우 곁에 늘 자리하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
지선우가 손만 내밀면 연애든 사랑이든 결혼이든 모두 다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남자였다. 부부의 세계 12회 엔딩에서 지선우 이태호 키스가 일어났고 동침이 일어났다. 지선우가 이혼 후 이태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연애, 사랑, 섹스 등 일체의 남녀 관계를 공란으로 유지하면서 비어둔 자리에 들어온 것은 전 남편 이태호였다. 이태호는 이제 남의 남자였으므로 동침 현장은 불륜 저지른 자리다. 불륜을 경멸하면서 불륜 방역 작업하듯 불륜남인 이태호를 집에서 몰아낸 여자가 바로 거기 집에서 뜨거운 불륜을 저지르다니. 따라서 이 불륜은 아이러니하다. 이태호 지선우 키스는 뜨거웠다. 부부의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동침이 12회에서 벌어졌다. 이만한 뜨거움에 견줄 만한 동침이 있다면 그것은 이태호여 다경의 동침일 것이다. 이태호여 다경의 동침은 뜨거웠고 그때 그들은 불륜이었다. 이태호여 다경이 불륜의 맛으로 뜨거웠을 때 뜨거움은 곧장 식어버리고 식어버린 자리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끼어든다. 이태호는 불안에 시달리고 여다경은 질투에 시달린다. 여다경은 불륜녀나 상간녀이고 싶지 않았다. 이태호 지선우가 불륜의 맛으로 뜨거웠을 때 뜨거움은 곧장 식어버리지 않는다. 식어버리지 않았으므로 그 자리에 부정적인 정서도 끼어들지 못한다. 이태호는 지선우한테 미안해져서 무엇인가 해주려 하고 지선우는 이태호한테 고마워져서 무엇인가 해주려 한다. 불륜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를 지선우는 이해했다.